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한나쌤이 왔다에 한나쌤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3강 벌써 선생님하고 세 번째 만남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회문화에 대한 흥미 날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흥미가 쭉 떨어지면 정말 마음이 이제 슬플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가 60강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막 현란하게 개념만 하고 막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데 기초,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만 생각합니다. 기초,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개념을 한 강마다 풀어내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응원의 기운 보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3강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쪽 강의와 지금 2강과 3강이 연결되는 강의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자 확인 더 중요합니다. 자, 능력자 확인 한번 하고 복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막 나왔죠? 사회 전체 구조,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자,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 자, 두 번째. 자, 개인 간의 상호작용, 상황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 자,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합의, 통합, 균형, 보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거시적 관점의 이론은 기능론. 자, 네 번째.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볼까요? 답해봅시다. 그렇죠.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전 시간 우리 복습 아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수업은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 이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는 2강과 3강 내용을 갖다가 함께 문제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문제풀이가 한 4강 정도, 4개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함께 가봅시다. 자, 오늘의 주요 개념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자, 보시면 이제 주요 개념이 나오죠. 일단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상황 정의, 그 다음에 교환 이론, 보상, 능동적 사고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일단 능동적 사고 하면은 미시적 관점, 자, 인간의 능동적 작용 또는 능동적 사고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미시적 관점이죠. 나머지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 개념들 먼저 눈에 접하면서 수업 들어갈게요. 옆에 선생님 이제 자료가 하나가 더 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진 자료 나오게 되는데 이거 다 알고 있죠? 이 음료 뭐예요? 기호식품 중에서 커피. 그리고 고등학생들 커피 많이 먹나요? 많이. 요새는 이 기호식품이 선생님 때만 해도 어른들이 먹는 거였어요. 어른들이 먹어서 한 입만 먹을 수도 없고 엄마들이 뭐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냐면 이걸 먹으면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아진대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아지냐면 온 동네에서 제일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커피? 엄마 나도 한 번만 먹어볼게. 애들은 이제 그 맛이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너 머리 나빠져?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게 워낙에 커피 전문점도 많이 생기고 밥보다 이것을 달라 이런 어떤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선생님도 약간 커피 중독이에요. 카페인 중독이 있어서 막 아침에 막 커피 안 마시면 손 떨리고 막 이럴 정도 좀 줄여보고는 싶은데 선생님이 이 커피에 중독이 된 그 이유는 좀 되게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요. 재수종합반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한 5시 반? 6시에 가야지 첫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정도 있는데 그 10분 정도에 친구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33, 333 맑고 달달한 그 믹스커피로 배를 채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배를 딱 채우면 강의하고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포만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분이 지나면 정말 위가 짜는 듯한 그런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어떨 때는 인강을 찍다 보면은 막 겉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굉장히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커피가 중독이 돼서 막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커피를 갖다가 이슬람의 와인 또는 이슬람의 마약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가 서양에 좀 전달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못 먹게 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커피 얘기를 갖다가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선생님 오늘 공부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들어가기 전에 커피와 관련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얘기 많이 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죠? 뭐 한 뚝배기 하실래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이 누군가한테 얘기했으니까 선생님과 누군가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징적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 이 상징의 의미를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예. 그러면 상대는 그래? 우리 그러면 얘기 좀 하다가 갈까요? 이렇게 답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학생들한테는 선생님 커피숍에서 이제 이렇게 커피를 사고 있으면 학생들이 와요. 학원에서 딱 오다 보면은 민망한 거예요. 선생님 거 하나만 사기에.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커피 한 잔 할래? 그러면 그 친구는 선생님 정말로 사주시게요? 뭐 이렇게 좀 발랄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10명이 줄 서 있고 이렇게 됩니다. 또 누군가한테 얘기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 좋아요? 저랑 사귈래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상적 상호작용론의 어떤 상황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런 커피 드실래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 관련 이론 설명 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자, 몇 시간 쓰고 있죠? 이거 선생님이 뭐 내가 1단원 제목을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좀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 주제가 사회. 다음에는 칠판 좀 써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타이틀만. 현상을 보는 관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은 크게 자, 뭐와 뭐가 있다?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의 가장 대표 이론, 기능론, 갈등론. 2강에서 했어요. 자, 미시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교환이론입니다. 자, 미시적 관점이다 라는 부분은 개인들의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상호작용 또는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미시적 관점이 되죠.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상징적 상호작용, 상상론이라고 이제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첫 번째 인간이 자,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존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인간을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가정을 해요. 인간이 서로 개인들끼리 상호작용을 갖다 하게 됐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죠.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으로는 자, 상징체계라는 것을 자, 우리가 뭐로 사용하냐면요. 매개로 사용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상징체계, 뭔가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징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언어라든지 문자라든지 기호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선생님 특히 이렇게 얼굴로 하는 이런 사인 있잖아요. 이거 되게 친한 사람들이랑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여기 뭐 감독님 계신데 감독님한테 막 찡긋찡긋해요. 감독님이 선생님이 정말 너무 좀 낯설고 새롭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여동생이랑 되게 친해요. 여동생이랑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표현하는 얼굴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쿵짝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여러 가지 언어, 문자, 기호, 몸짓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 문화 현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상상론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상론에서 자, 상황정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상황정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갖다가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한 인식, 그 다음 어떤 상황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됐을 때 이 상황은 우리한테 현실로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준천재급이다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할게요. 우리 2강에서 뭐 얘기했어요? 교통체증 얘기했잖아요. 교통체증, 바로 그것을 인식해요. 이건 교통이 안 막힌다? 막힌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그래서 사회 문제, 이 상상론적 접근에서 사회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할 때는요. 어떻게 접근을 갖다 하게 되냐면 우리가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되는 현실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사회 구성원들이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현실로서의 문제가 돼버린다. 이게 바로 무슨 논이다? 상상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갖다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환이론인데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 교환이론이 조금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환이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 상상론과는 좀 달리 인간에 대한 전제가 좀 달라요. 상상론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인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개인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오로지 목적은 뭐에 있냐면 바로 이익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교환행위를 갖다 하게 됩니다. 교환행위. 교환행위를 해요. 따라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의 교환행위는 자, 어떤 관계든지 서로 뭐를 갖다가 이익과 보상, 그 다음에 이익과 보상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서로 이익과 보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일단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물질이죠. 뭐 어떤 상호작용 했는데 뭐 돈이 생겼다 뭐 이런 거, 뭐 반지가 생겼다. 우리 친구들 뭐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 뭐 볼펜이 생겼다. 우리 친구들은 펜도 굉장히, 왜냐면 필기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학창 시절에는 약간 필기류에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 보상은 비물질적인 보상도 가능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지속적 이익과 보상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교환이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환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실 뭐 여기에 뭐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소비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갖다가 얻고자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돈을 지불한 것 이상의 뭐를 갖다가 만족도를 갖다가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과 소비자가 일순간에 일시적인 이익과 보상이 있고 지속적 이익 보상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둘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은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교환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갖다 하자면, 자기가 들인 비용, 시간에 비해서 뭐가 높아야 되냐면 이익이 더 커야지만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사실 싹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경제 파트 뭐 또는 1학년 때나 고1 때나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계속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기회비용보다는 만족도가 높게 또는 편익이 높게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환 행위는 합리성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자, 이제 상상론과 교환이론을 공부했는데 이 상상론과 교환이론 이 두 가지만 놓고 아, 내가 상상론을 공부했어, 교환이론을 공부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묶어야 돼요. 아, 상상론과 교환이론은 결국에는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갖다가 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거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접근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잘 기억을 갖다가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나머지 내용들도 쭉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시적 관점에서에 있어서의 상적 상호작용론과 교환 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오늘 개념은 크게 많지가 않죠. 오늘 조금 이제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우리가 거시와 미시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음 시간에 잠깐 접근까지만 하고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자, 요거는 사회 구조, 체제, 제도를 갖다가 접근하고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인간의 행위,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 상상론이다 라고 봅시다. 이 상상론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끼리의 주고받는 의미 부여를 굉장히 강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의 법칙을 갖다가 발견을 하기에 자, 쉽다, 어렵다. 좀 어려운 사실 영역이 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현상의 법칙 발견을 갖다가 하는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 뭐 해석적 연구를 갖다 공부를 하겠지만 이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해석적 연구, 이 의미를 갖다가 찾는 그런 연구 방법을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다시 나중에 우리가 사회현상의 법칙 발견 또는 사회과학 연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이 조금 적고요. 오늘은 문제풀이에서 우리가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9쪽에 개념형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은 현상에 대한 갑을 병정의 진술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TV만 보지 말고 집안일 좀 도와줘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엄마들이 친절하게 얘기 안 하죠. 막 일어나라고요! 막 이러고 소리치면서 청소 좀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빠는 늘 태어납니다. 남편은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 집에서는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현상에 대한 갑을 변정이 진술이에요. 자, 이 사회 현상을 보는 거죠. 자, 갑. 남성들이 농경사회에서 가져온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법이나 교육 등의 제도를 통해서 여성들을 구조적으로 차별하고 있대요. 선생님이 여자이다 보니까 약간 남녀 평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주 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배적인 위치, 그 다음 법이나 교육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그러면 이 관점은 자, 거시적 관점이고요. 자, 무슨 논에 우리가 해당할까요? 갈등론적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많은 여러 가지 법이나 교육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이 각기 사회에 필요하도록 사회화되어 나름의 역할을 행하는 것은 사회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약간 키워드만 잡아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거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거시적 관점이고 얘는 무슨 논이다? 기능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 있는 부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각기 사회에 필요하도록 자, 사회 유기체설, 사회 구성 요소들이 기능이 제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도록 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사회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 볼게요.
남성과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 규정된 상징에 따라 차별적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여성, 사회적으로 규정된 상징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상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 하면은 우리가 남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 씩씩하다. 그쵸? 안 씩씩하면 안 돼요. 그죠? 대범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뭐 흔히 말하면 뭐 호탕해야 된다. 말수가 적어야 된다. 여러 가지 남성을 갖다 표현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성별을 갖다가 얘기 안 해주고 이 사람은 대범하고 씩씩하고 호탕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별을 뭐라고 예상을 할까요? 그렇죠. 남자입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여성에 대한 상징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처럼 어떻다고? 뭐 조신하고, 그죠? 얌전하고, 뭐 벌써부터 웃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돼? 또 얌전하고 조신하고 또 뭐가 있죠? 생각이 선생님 잘 안 나네. 우리 감독님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선생님이 좀 약간 그런 상징적 의미를 선생님 거부를 하고 살다 보니까는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꼼꼼하고 뭐 깔끔하고 선생님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깔끔은 뭐 저리 던져버렸어요.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차별적 뭐가 된다? 상호작용을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잔데 막 씩씩해요. 대범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호작용, 뭐라고 이제 의미부여가 오겠어요. 야, 넌 여성답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자, 상징 미시적 관점의 상상론입니다.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액션도 또 나름대로 크게 취해줬잖아요. 자, 정. 남성이 밖에서 일하고 여성의 집안일을 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 경제적인 성과, 보상이죠.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높이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왜 누워 계시던 아저씨 한 분 계시잖아요. 총각. 아니 총각이 아니지. 결혼했으니까. 요 분이 아내한테 이런 말 하면 어떡할까요? 야, 남성이 밖에서 일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야. 여자 사회문화를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모르면 너 뭐야? 뭐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갖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환 이론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갑과 정의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을 보기에서 각각 골라 기호를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호 들어가 볼게요. 기능론 어디 들어갑니까? 을, 기역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갈등론, 니은, 네, 교환이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고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된 친구들은 2강과 3강 내용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됐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보고 두 번째 볼게요. 갑과 병의 관점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류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거시적 관점의 대표 이론, 자 뭐가 된다? 갑을,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의 대표 이론은 병정인데 여기서는 갑부터 병까지만 이야기하니까 병을 미시적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자 이제 5번 볼게요. 5번. 자, 다음 글에서 사회를 이해하는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관점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나오면 약간은 아주 정말 기계적으로 아주 정말 그냥 즉각적 반응으로 거시미시 이 부분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나는 사람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서 이론까지 접근하면 돼요. 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상호성을 형성하고 공통세계를 만들며 사회는 여러 개인들을 가진 수많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여기 나올게요. 의미 혹은 상황 정의의 교류에 의해 유지되어 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 현실이란 상호 주관적이고 서로의 행동을 해석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본대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가 그 글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관점은 바로 무슨 논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상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상론에 대한 우리가 옳은 선지를 고를게요. 1번 구성원의 합의와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다. 키워드로 갈게요. 이거 합의와 균형. 자, 무슨 논? 기능론. 두 번째,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사회를 전제 사회 유기체설. 자, 무슨 논? 기능론. 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하고 있다.
있다. 그쵸? 우리가 무시하고 자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을 경시하고 있다는 건 자 무슨 관점이다?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관점은 사회구조나 제도보다는 개인이 어떤 능동성이라든지 개개인들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회 구성 요소들이 대립과 갈등을 갖다 강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 갈등론이에요. 자, 기존 질서 균형을 강조해서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이거 무슨 논이에요? 기능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은 모두 다 무슨 관점에 해당해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면 3번 앞쪽에 우리가 선제 중에서 3번만 자, 무슨 관점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 미시적 관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선지를 갖다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제시되는 내용 우리가 관점은 이거는 거시적 관점을 물어봤구나 라고 보도 되고 뭐 거시적 관점의 상상론이다 라고 얘기해서 답을 갖다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다음 문제. 선생님 이제 그 발문 보고는 약간 옛 기억이 떠올라서 좀 분노를 했어요. 자, 다음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관점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능 시험 처리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인 3학년 학생들이 후배인 1, 2학년 학생들이 정성을 모아 찹쌀떡, 휴지 등을 선물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찹쌀떡하고 휴지 요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이 지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슨 약간 의미를 담고 있죠. 그쵸? 의미를 담고 있죠. 요거 이따 우리 그 탐구 자료에서 잠깐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근데 3학년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도 선배들에게 해주었던 것이므로 선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1, 2학년 학생들도 자신들도 앞으로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쭉 나와 있으면서 이러한 의식 속에서 이것이 학교의 전통과 연례 행사가 된다. 하나의 사회현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느 한 해에 이러한 행사가 끊긴다면 끊겼어요. 자,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없음에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노를 했다라는 거죠. 학교는 좀 전통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뭐 수능 직전에 찹쌀떡과 휴지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는 선배들한테 돈을 모아요. 1, 2학년들이. 그래서 뭐 했냐면 금반지를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기대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금반지 물론 요새야 좀 경제 상황이 선생님 어릴 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으니까 뭐 금반지 선생님 전 다이아도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반지 같은 거 구경도 못한 선생님 같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정말 개돈 붙듯 1, 2학년 때 이렇게 돈을 내면 내가 3학년 때 금반지 하나 예쁜 거 이렇게 받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졸업할 때 선생님 3학년 때 되니까 그 문화를 없앤대요. 교장 선생님이. 돈을 걷는 게 엄마들 그런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부담이 된다. 그쵸? 엄마들이 나가는 돈도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선배들 반지해달라고 돈 걷는다라고 하면 조금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장이 혁신적으로 이런 전통을 이런 건 없애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2년간 개돈부터 돈을 냈는데 내가 걔를 탈 때 돈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환 이론을 갖다 선생님 설명했을 때 서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상호작용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속적 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속적 보상이 되지 않을 때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론은 요 내용은 교환 이론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교환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미 답이 몇 번으로 나와 있어요?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징 체계를 매개체로 하는 거. 자, 무슨 논이다? 교환 이론이 아닌 상상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호작용의 복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미시적 관점. 사회 구성 요소는 기능적으로 의존한다. 그럼 거시에 자 무슨 논? 기능론. 사회 구성 요소는 변동의 속성을 갖는다. 변화한다. 바뀐다. 그런 것들은 거시적 관점의 갈등론적 접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문제는 사실 이 교환 이론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심한 문제가 없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교환 이론을 여러분들 것으로 100% 흡수를 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로서는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조금 더 보충 설명 들어갈게요. 교사, 그림은 학교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학교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 연계되어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갑을 볼게요. 학교는 사회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역량과 가치 및 태도를 가르치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화 기관이고 그런 유지와 존속이 필요한 거. 갑은 무슨 논적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쪽에 있는 여자분. 학교는 선후배라는 동문 집단에 소속되는 사회적 이득과 권력의 획득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함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이득과 권력을 획득한다. 권력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일단 사회에서는 무슨 층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냐면요. 지배층의 위치 또는 기득권층의 위치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학교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갈등론적 시각이 우세를 갖다 하게 됩니다. 약간 어려워. 선생님 좀 보충 설명을 갖다 한다면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들이 있냐면요. 기존에 있어서의 자기에 있어서의 계급이라든지 계급을 갖다가 계층을 세습하는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갈등론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선생님 저는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이런 친구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돈이 굉장히 없어 왔기 때문에 알죠. 내가 좀 돈이 있으면 학원을 좀 갈 텐데 내가 또 돈이 있으면 좀 과외도 한번 받아볼 텐데 그럼 내가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이 많은 친구들, 집안이 부유한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굳이 나처럼 이런 어떤 정글 속에서 입시에서 살아남지 않더라도 뭐 유학 가가지고 좋은 학교 어떻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어떤 학벌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되면서 되게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학교 교육 자체도 지배층이죠. 사실 여기 계급과 계층에서 지배층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을 갖다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갈등론적 시각에 우리가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의 성과도 투자와 이득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투자,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득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무슨 이론이다? 교환 이론입니다. 투자 이득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서 어떻게 나와야지만 되냐면 이런 거죠. 투자에 비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학비를 내요. 문제집을 사줘요. 교복을 사줍니다. 인강도 들어주게 돼요. 이랬을 때 그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눈으로 보이는 엄마들이 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된다. 교환 이론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활동을 보면 그 학교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개개인의 활동, 당연히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고요. 미시적 관점 중에서도 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한다. 문화, 전통 모두 다 여러 가지 상징적 행위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무슨 논이다? 상상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문제 되게 자세하게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문제를 선생님하고 답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같이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선생님 여기 정리하기 전에 읽으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화면 잘 안 보이면 여기에 쪽수는 좀 교재를 보면서 참고를 갖다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위 그림의 갑의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갑의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 기억. 집단 간 갈등은 사회 변동을 촉진시킨다. 아니죠. 갈등론이에요. 니은 사회 구성 요소들이 맡고 있는 일은
합의된 것이다. 자, 맞죠? 자, 이게 여기 앞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좀 정교한 우리가 문장이 됩니다.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 요소들은 사회 전체의 통합에 기여한다. 그쵸? 유기적인 우리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따라서 디귿도 기능론입니다. 리을 볼게요. 사회 구성 요소들은 항상 불일치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불일치한 상태. 이거는 기능론보단 갈등론이기 때문에 갑의 관점은 니은과 디귿을 찾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문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얘기했어요. 미리 풀어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3학년 정도면 미리 문제를 풀어올 수는 있죠. 교재 정도에 이미 배우거나 뭐 고2 과정에서 공부했을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칠판 보면서 좀 천천히 차근히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쪽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탐구자료 선생님이 좀 더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탐구자료 좀 선생님 교재 보면서 함께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 좀 참고를 좀 할게요. 1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7페이지에 2번 나와 있죠. 2번을 갖다가 보게 되면 자, 어떤 주제가 나와 있냐면 이건 이제 그 제시문으로도 잘 우리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기원의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시문을 보면 뭐 나와 있냐면요. 포크 나와 있죠. 포크. 그 다음에 도끼 나와 있습니다. 도끼. 그 다음에 휴지. 그 다음에 거울.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뭐가 있냐면 엿. 그다음에 찹쌀떡 있죠. 엿은 이제 철썩부터라 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양한 이런 선물들이 있어서 요새 이제 그런 입시철이 되면은 뭐 이런 걸 파는 가게 가면 이런 게 다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돼 있더라고요. 포크는 뭐 잘 뭐 찍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도끼도 마찬가지래요. 휴지는 잘 풀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거울은 잘 봐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이 선물을 갖다가 주고받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 이거 무슨 작용이냐면 이거 무슨 작용? 개인들끼리 있어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상호작용이죠. 근데 이 상호작용은 뭐를 갖다가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거. 딱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읽고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나와 있는 요 우리가 내용은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상상론을 갖다가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선생님이 뭐 풀도 준대요. 풀. 붙어라. 그 다음에 안경테, 시력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뭐 거울과 마찬가지로 잘 봐라. 거기다 야구방망이도 준대요. 야구방망이. 잘 쳐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수능 대박 등을 새긴 뭐 수능 사과 등도 등장했다 해서 재밌는 사회현상. 사회현상은 시공간에 따른 무슨성이 있구나, 특수성이 있구나 라는 것도 선생님이 또 이 제시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은 다 끝났고요. 우리 교재 보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준비할 게 있는데 우리 교재가 바로 22페이지, 23페이지 가면 무슨 문제가 나와 있냐면 심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심화 문제. 근데 이 심화 문제는 언제 풀어오게 되냐면요. 1단원의 개념일 다 학습하고 난 후 이 심화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 강의를 갖다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개념 끝났고요. 선생님이 심화 개념을 하나 더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 워낙에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 이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징 상호작용에 대한 좀 개념 하나를 갖다 좀 추가를 갖다가 본다면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미를 갖다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객관적 사회 조건보다는요, 주관적,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객관적 사회 조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학생이니까 뭐 성적, 선생님은 그래도 경제활동을 갖다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봉? 연봉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연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적은 등급으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1등급부터 시작해서 자, 몇 등급까지 있죠? 9등급까지 있어요. 연봉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나라에서 봤을 때 뭐 소득 상위 몇 프로에 이제 드는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뭐 1억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5천만 원일 수도 있고요. 나는 1년 연봉이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더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갖다가 하게 돼요. 자, 객관적 사회 조건을 갖다 봤을 때 나 1등급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높죠. 나 9등급이야. 누가 봤을 때 객관적 사회 조건이 조금 봤을 때는 성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연봉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건 이런 객관적 사회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가 1등급을 갖다가 받았어요. 1등급을 받았는데 만점을 못 받은 거예요. 되게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이 야, 너 시험 잘 봤으니까 너 그 정도면 너 훌륭해 라고 얘기해도 자기 혼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갖다 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 연봉도 마찬가지예요. 1억을 버는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죽겠다. 객관적 사회조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연봉 1억을 갖다 버는 사람이 봤을 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이것보다는 자, 뭐가 중요하다? 주관적 의미 부여, 주관적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 주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놓고 나서 선생님 주관적인 게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인 조건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자, 조금 심한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설명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 탐스러운 이해에도 또 다른 문제집도 이제 풀 수가 있고 기출문제도 풀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 조금 설명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선생님 나는 객관적 사회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걸 결정짓는 게 아니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를 갖다 끝냈는데 오늘 좀 개념이 적었죠. 문제풀이 양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강의가 약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나눠서 가는 강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강의마다 특징이 좀 있고요. 일단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오늘 수업과 관련된 능력자 확인을 갖다가 해봐야 되겠죠. 자, 능력자 확인 자막 자 나옵니다. 1번. 인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 해석과 관련된 이론은 상상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주관적 의미 해석과 상상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교환 이론은 인간을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제한다. 두구두구두구. 자, OX예요, 이거는. 자, 맞아요? 틀려요? 자, 맞죠? 이익 추구 보상. 앞에서 선생님 금반지 얘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저 문장을 선생님이 따르게 바꿔요. 자, 교환 이론은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전제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까? 틀린 설명입니까? 그렇죠. 틀린 설명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는 자, 무슨 논이다? 상상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도 있나요? 3번? 3번도 있네요. 자, 교환 이론에서 이익 보상보다 기회비용이 크도록 행동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기회비용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는데 선생님 이거 기초개념이라면서요. 설명해 드릴게요.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진 가치가 바로 무슨 비용이다? 기회비용이죠. 근데 포기되어진 가치가 내가 선택한 가치보다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교환이론에서 이익 보상보다
기회비용이 크도록 행동한다. 예를 들어 기회비용이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기회자를 빼버리세요. 비용이 크도록 행동한다. 이거는 합리적 사고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할 행동입니까? 행동 안 할 행동입니까? 당연히 안 할 행동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렇죠. X. 그래서 교환이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자막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거 있나요? 다음 거 없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3강 정도 들으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맛보기라도 이제 조금 어떤 감이라도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쉽다고 하더니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또 과목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문화 1단원 약간 이론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을 다루고 우리 이제 2단원부터 들어가서는 좀 더 좀 현실적인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내가 이제 경험하고 있고 사례가 좀 더 재밌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1단원은 조금 힘을 냅시다. 선생님이 지금 미리 엄살을 갖다 부리는 이유는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4강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좀 흥미가 없어하는 강의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강의 주제 자체가 사회과학의 어떤 연구, 경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연구라는 단어도 나오고 경향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단어는 조금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흥미도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갖다가 잠깐 보게 되면요. 교재에 자 10 몇 쪽이지? 자, 14페이지에 아주 하단에 이렇게 좀 짧게 이 다음 시간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뭐를 갖다가 준비를 갖다 했냐면요. 우리 앞쪽에서 기능론에서 약간 심화 부분이라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던 사회학, 특히나 뭐 실증주의 사회학의 대표자인 뭐 꽁트라든지 스펜서라든지 디르켐의 어떤 이런 그 연구나 그런 경향, 그들이 이제 어떤 사회학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론을 갖다가 오늘 공부한, 그리고 2강에서 공부한 주제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심화 내용을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사회학의 연구 경향이 조금 흥미롭게 우리 친구들이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조금 흥미 좀 떨어지는 주제라도 선생님과 신나게 만나볼 좀 생각을 갖다 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좀 제일 잘하는 방법은 일단 선생님이 아주 정말 무슨 매력이 정말 펑펑 터진 스타일은 아니지만 탐스러운 사회 문화로 선생님과 만났으니까 선생님을 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강평에도 자주 이제 와주시고요. Q&A 자주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거 보면서 애정 느끼면서 더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더 즐겁게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